이제 관심은 그 인양한 잔해로 북한의 기술력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군 당국은 일단 위성 잔해를 분석한 결과 군사 정찰 위성으로의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성 발사체 일부도 인양한 것이냐라고 지난주인가 물어봤는데 확답을 안 해줬는데 일단은 사실상 위성 잔해를 끌어올렸나 봐요. 인양했나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말 못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3단 로켓이 있거든요. 예. 근데 1단 로켓은 대기권 이전에 분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누리호도 65km에서 분리가 그렇죠. 됐거든요. 예. 대기권이 100km거든요. 아. 2단은 이제 2단 분리는 이제 대기권 밖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 사고가 나면 내려오면서 모두 다 타버려요. 찾을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이 누리호 기준으로 봤을 때 65km. 근데 누리호보다 1단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고도에서 1단이 분리가 됐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2단 자체가 점화가 안 됐거든요. 네. 그대로 떨어지면 바다에 그대로 가라앉죠. 예. 근데 우리 군 당국이 180여 개의 궤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냥 떨어지면 그렇게 분해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마 2단 로켓에 자폭 장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모든 로켓은 예. 실패하면 딴 데로 가잖아요. 아. 그럼 대형 사고가 나니까 자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육지나 도시로 그렇죠. 떨어지면은 근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위성체에는 있으니까. 안 들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위성체에는 자폭 장치를 장치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2단 로켓이 분해가 되면서 상부는 페어링에 덮여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완전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 부품들이 경통은 크지도 않거든요.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큰 덩어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황 보면 2단부는 일단 여러 개로 폭파가 됐고 3단부랑 그 위성체는 온전한 상황으로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2단은 우리가 한 12m짜리 찾았죠. 네. 근데 그 위에 붙어 있던 2단 상부와 3단부 쪽에 아마 그 조각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추정이. 저희 그 사진을 저희 배경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지금 있는데 크기가 한 35에서 한 40m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2단이 좀 길어요. 보통 1단이 제일 긴데 천리마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1단이 짧아요. 네. 그래서 2단에 한 12m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과 3단 부부의 어느 정도에서부터가 아마 이 자폭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상단부, 페어링 안에 들어있던 마지막 네. 부분은 상당 부분이 온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정찰 위성을 수거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저 위성 자체는 처음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한 이 미사일 관련을 공개된 것만 이번까지 4번이거든요. 예. 2012년에는 이제 산화대통, 네. 그것도 이제 2단부 일부, 그렇습니다. 1단과 2단의 일부와 로켓 이 엔진 잔해를 그때 12월에, 그다음에 2016년에는 페어링을 찾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못 찾았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는 속초앞바다로 쐈던 SA5 지대공매사의 엔진 부분을 찾아냈거든요. 예. 무려 동해 1,700m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랬군요. 대단하죠.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왜 위성 발사체 사진을 보고 싶은데 예. 왜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보안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확보했는지를 몰라야 북한이 대응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성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북한이 못 만들어요, 대부분. 예. 왜냐하면 아주 우주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을 지상에서 하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북한이 그런 시설이 없어요. 아, 그럼 대부분 이제 그 수입을 했을 텐데 네. 중국도 수입하거든요. 지금 제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을 했을 텐데 이게 다 밀수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리얼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그 번호를 역추적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경로가 다 파악이 돼요. 누가 팔았는지도 알 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개입됐는지도 알 수가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극비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군이 인양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깡통이니까요. 네. 뭐 엔진 일부는 있겠지만, 근데 위성체는 다 얘기가 다르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군요. 네. 네. 저 이번 군 발표 보면 군사 정찰 위성으로의 군사적인 효용성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한 것 같아요. 그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는 이제 우리 군의 자신감이죠.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이미 예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위성이라는 게 예. 미국이 쓰는 키올이라는 위성은 무게가 한 13톤 나가요. 13톤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 건 한 30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미국 거는 거의 10억 달러도 넘어요, 가격이. 아. 근데 보통 해상도
예. 그러니까 15cm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더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얼굴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기술력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몇 거고요. 센치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300km밖에 안 되는 거고요, 추정이. 그다음에 공개되는 걸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이제 위성은 핵심이 탐지잖아요. 예, 네. 예.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광학, 카메라, 사진. 광학 카메라. 예. 그다음에 이제 SAR,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그랬어요. 예. 사진은 구름 끼면 못 찍잖아요, 네, 밤에. 레이더. 그러니까 이걸 레이더로 쏴서 이걸 합성해서 사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이거 온도를 감지하는 거니까. 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 기술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있어봤자 지금 지난해 12월에 쏴서 보여줬던 예. 게 그냥 흐릿한 지구 사진.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때 20m였거든요. 예. 20m. 아. 지금 10cm, 15cm. 우리도 목표로 하는 게 30cm거든요. 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고 우리는 있습니까? 30cm가 목표입니다. 목표. 30cm.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작년에 우리 전문가들이 해상도가 너무 낮다고 하니까 연습으로 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상도가 높은 그 카메라를 장착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실패할지 몰랐죠. 왜냐하면 발사체 자체는 성공할 자신감이 있었는데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떨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과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여줬던 것만으로 추정해 봐도 몇 미터, 1미터에서 한 5미터 사이의 해상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네. 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글 지도로 보는 게 훨씬 낫지. 네. 그걸 쏠 이유가 없거든요. 구글 지도로 지금 해상도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죠? 구글 지도로 보면은 아마 해상도로는 미터급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구글 지도로 건물이 보이거든요.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깡통 위성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걸 발사한 의도는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북한은 펀치력은 있는데 눈이 없거든요. 아, 정찰 자산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ICBM은 발사하면 최근에 계속 성공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사체 펀치력은 있는데 어느 정도 네. 있는데 제대로 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시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성도 없고 네. 항공 정찰 자산도 없고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도 취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 500km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의 확보가 네. 2021년 8차 당대의 결정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위성은 다른 거하고 다르거든요. 음.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면 뭐 트랙터 천리만 시대때 35일 만에 만들었다. 최근에도 김정은 시기에도 지하철을 80일 만에 만들어요. 지하철 전동차를. 예. 다 과장이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라니까 한 거죠, 지금.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니까 하지만 사실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ICBM 그 발사체, 그 위성 발사체, 사실상 설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ICBM은 성공하는데 왜 위성 발사체를 실패했을까요? 그건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 그래요? ICBM하고 위성 발사체는 발사체 엔진, 추력, 단분리 요 정도만 같지 나머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리호 이 성공하는 예, 예. 데까지 3년 몇 개월 걸렸거든요. 나로는 언제 썼습니까? 아주 먼 옛날 과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공위성 쪽이 몇 배나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북한이 쓴 미사일도 그냥 올라갔다 떨어진 거지 나중에 정밀하게 목표물을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건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ICBM도 조금 가혹하게 말하면 능력이 50%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죠. 재진입 이후에 정밀 장치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예. 그게 목표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기술의 벽, 테크놀로지 피크에 왔다. 더 예. 뭐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예. 계속 노력을 하면 개선은 되겠지만 예, 예. 이번 수준도 발사하기 전부터 위성 성능은 의문시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천리마 1형 예. 그리고 만리경 1호라고 그러잖아요. 네. 1호, 2호, 3호, 4호 계속 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예. 앞서 북한의 의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켜서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자아도취형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북한 매체를 보면 예. 본인이 가장 많이 알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가서 다 현지 지도를 합니다. 그 마이크로 리더십이에요. 예. 그러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관여를 해요. 아. 가서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는 화장품 이름까지 뭐 시계 건물의 벽걸이 위치까지 다 잡아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과거에 사실- 농장도 찾아서 그렇죠. 현지 지도했다. 예. 이런 기술력을 지도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보도하더라고요. 이제 이 위성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정복은 나의 의지입니다가 표거든요. 김정은의.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네. 계속 개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김정은의 명령이 이번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군 당국이 일단 수거를 했어요. 자, 앞서 이제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것이고 기술력도 추가로 북한의 기술력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정도 위성체도 확보하고 발사체 일부 부품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북한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거의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우주 발사체 개발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네.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2년, 16년에 썼던 은하, 광명성 계열은 노동 미사일의 동체를 사용한 거예요. 예, 예.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서 쓴 거거든요. 옛날 겁니다. 네. 60년대 겁니다. 예, 예. 근데 북한이 2017년 3월 18일 날 드디어 그것도 이제 구형인데 RD-250이라는 소련, 구소련제 로켓 트윈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노즐이 2개고 여기 이제 그 파워 펌프는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추력이 80톤짜리거든요. 요거를 처음으로 2017년 3월 18일 날 개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발사 체계가. 아.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ICBM을 성공했는데 이걸 트윈 엔진을 묶어서 2개짜리를 예. 그러니까 노즐이 2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구멍은 4개거든요.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쏜 게 이번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ICBM 잔해는 우리가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 발사체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노즐이 지금 2개지만 저쪽 뒤에 예. 2개 더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로켓을 기술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지금 저걸 찾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지금 부분. 과거 2010년 이전에 구형이 아니라 네. 실패했던 무산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기술을 아마 엔진도 일부 찾았을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위성 기술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노자재를 건진 거고 노다지를 건졌다. 이렇게 북한은 보시면.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예. 네,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발사 실패 인정하면서 머지않아 다시 쏘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발사한 상황이니까 이거랑 좀 변조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또 이어갈까요? 일단은 머지않아 쏘기 어려웠고요. 어. 왜냐하면 위성은 우리도 이 북한이 2012년 4월 달에 시산 실패했고 12월에 성공했거든요. 예, 예. 8개월 걸렸거든요. 아. 우리도 누리호 1차 이후 지금 이제 성공할 때까지 3년 네. 더 네. 걸렸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이 그 사이 기술이 개발했죠. 그러니까 한두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또 실패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그때는 북한으로서 악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 내 쏘기가 원래 어려웠던 걸 무리해서 쐈기 때문에 실패 원인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상에서 해야 될 많은 시험들에 큰 적이 없어요. 예. 예. 그거 다 거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ICBM에서 검증됐다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부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지금 그 부분 시험들이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머리가 아플 거고 네. 더 문제는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쏘는 것보다 어쩌면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북한의 정찰 위성 수거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께서는 노다지를 캔 것이랑 마찬가지다. 북한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